안녕하세요, 가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라텍스를 좀 더 깊이 들여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라텍스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라텍스를 만드는 두 가지 공법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라텍스의 역사, 제일 먼저 1839년에 미국의 찰스 구디어에 의해서 고무경화법이 개발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원래 애초에 고무라는 건 고체 상태로 보기는 조금 힘든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의 찰스 구디어가 유황을 혼합해서 가열함으로 해서 고무를 경화시키는 방법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약 90년 후 1929년에 영국의 던롭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타이어 회사 아시죠? 거기에 E.A. 머피라는 사람에 의해서 최초로 라텍스 폼이 개발이 됐고, 추후에는 던로필로라는 라텍스 생산 회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935년도에 천연 고무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합성 고무가 개발되게 됩니다. 그리고 약 5년 후인 1940년도에 조셉 탈라레이에 의해서 탈라레이 공법이 개발되게 됩니다. 그래서 라텍스를 제조하는 방법이 처음에 언급드렸던 던롭 공법이 있고요, 탈라레이 공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탈라레이 공법으로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에 단 세 군데밖에 없었어요. 미국의 라텍스 폼 인터내셔널, 지금은 탈라레이 글로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라디움, 지금은 비타 탈라레이라는 브랜드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처음 말씀드렸던 영국의 던로필로. 근데 던로필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탈라레이 공법으로 라텍스를 만들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생산 설비를 탈라레이 글로벌로 모두 이전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던로필로에서 공급하고 있는 탈라레이 라텍스는 미국의 탈라레이 글로벌 또는 네덜란드의 비타 탈라레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서 유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미없는 역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라텍스 제조 공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공법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법은 던롭 공법과 탈라레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조 공정은 5단계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던롭 공법으로 라텍스를 제조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좀 크게 확대해 드릴게요. 여기 보이는 NR은 내추럴 라텍스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밑에 보이는 SBR은 합성 라텍스를 의미합니다. 즉, 던롭 공법은 내추럴 라텍스로 만들기도 하지만 합성 라텍스로 만들기도 하고 이 둘을 섞기도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경화제라고 있죠. 경화제. 라텍스를 굳히기 위해서는 경화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료가 혼합이 돼서 라텍스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료 혼합. 각각의 원료를 믹싱기에 주입한다. 그리고 발포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프로펠러를 돌려가지고 원료를 쏟고 발포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몰드 주입. 아마 이런 사진 어디선가 보신 적이 있으실 수 있는데, 요게 라텍스를 집어넣는 몰드예요. 몰드에 혼합된 원료를 집어넣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발포된 묽은 반죽의 라텍스를 몰드에 꽉 차게 주입하고 주입구를 닫습니다. 꽉 채운다는 거죠. 그리고 4번, 이동. 찜통으로 이동한다는 건데 이건 뭐 과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5번째, 가열을 한다는 거죠. 쪄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6번째, 완성. 끝났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죠. 라텍스를 경화제와 섞어서 쪄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척을 하고 롤링기에 넣어서 탈수를 합니다. 그리고 8번째, 건조를 하고요. 9번째, 검사를 합니다. 라텍스가 균일하게 만들어졌는지 타격 검사를 해서 품질 검사를 하는 거죠.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던롭 공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 제조 공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탈라레이 라텍스는 총 9단계로 나눠지게 됩니다. 던롭에 없던 과정들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림이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자, 여기도 NR, 내추럴 라텍스와 SBR, 합성 라텍스가 들어가는데 아까 있었던 경화제가 빠졌죠. 탈라레이 공법에서는 경화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로 발포를 합니다. 세 번째, 주입을 하는데 아까와는 다르게 몰드에 약 3분의 1을 주입한다고 되어 있죠. 꼭 3분의 1을 넣는다는 건 아니고요. 60%까지 넣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밀도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밀도가 높아지고 탄탄한 라텍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성형. 여기 보시면 공기가 빠져나간다는 게 보이죠. 이게 뭐냐면 공기를 빼내서 진공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안에 있던 이 공기들이 굉장히 균일하게 분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여기 보시면 영하 30도로 냉각한다고 되어 있죠. 6번째, 경화. 영하 30도로 급속 냉각하고 액화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어서 젤화시켜요.
그리고 그 과정 후에 7번째 가열, 2차 경화를 하는 거죠. 젤리 상태의 라텍스를 가열해서 고체 상태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8번째 완성, 9번째 세척, 그리고 그 뒤로는 던롭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검사까지. 정리하자면 탈라레이 라텍스는 원료를 혼합하고 발포를 해서 몰드에 넣고 진공 상태로 만든 후에 영하 30도로 급속 냉각하고 액화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어서 젤리 상태로 만든 후에 가열을 해서 쪄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조 비용은 어떻게 드냐? 당연히 제조 공정이 간단한 던롭 공법이 비교적으로 저렴하고 탈라레이가 당연히 비싸겠죠. 밀도는 던롭 공법이 높고 탈라레이가 좀 낮습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던롭 공법은 몰드에 라텍스를 꽉 채워서 쪄내는 방식이고, 탈라레이는 30에서 60% 정도를 집어넣고 진공 상태로 만든 상태에서 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밀도는 던롭 공법이 좀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탄성은 던롭 공법이 낮고 탈라레이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 탄성이란 말은 나중에 제가 실험으로 보여드리겠지만, 탈라레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탱글탱글해요. 찰지다 그러죠. 그런 느낌인 반면에 던롭 공법은 똑같은 느낌하고 좀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균일성. 이 균일성은 라텍스 매트리스 전체를 봤을 때 끝이든 중간이든 위든 아래든 전체적으로 이 라텍스가 균일한 정도를 말씀드리는 거고, 던롭 공법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던롭 공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떡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백석이를 쪄내면 어떻죠? 이 겉면하고 안하고 바닥하고도 조금 다를 겁니다. 던롭 공법으로 만들면 딱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제가 라텍스를 실제로 촬영을 해왔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면 이 조직이 백설기 같은 또는 파운드 케이크 같은 그런 조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게 라텍스를 자른 단면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조직을 보실 수 있죠. 여기 보이시는 요게 에그홀이라는 거예요. 던롭 공법으로 만들면 크고 작은 에그홀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근데 이 면을 보시면 지금까지 보셨던 면하고 전혀 달라요. 한번 보시죠. 그죠? 막 같은 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이 면도 뭔가 막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죠? 아까 단면하고 좀 많이 다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이 형성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라텍스는 쪄내게 되면 외부에 막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아랫면하고 윗면하고 또 밀도가 조금 다릅니다. 근데 탈라레이 같은 경우에는 진공 상태에서 만들다 보니까 모든 면이 균일하게 나오는 거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탈라레이 라텍스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완벽한 구의 형태를 띈 아주 작은 공기빵들이 보이시게 될 거예요. 마치 우리 탄산음료를 먹을 때 탄산가스가 공기빵을 형성하듯이 그와 비슷한 형태로 공기빵이 만들어져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보시죠. 두 번째 면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면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기빵이 눈에 띄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윗면에도 마찬가지로 공기빵이 다 형성이 되어 있고요. 뒷면도 마찬가지로 공기빵이 다 눈에 띄십니다. 그러면 통기성은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당연히 탈라레이 공법이 훨씬 통기성이 좋습니다. 이건 탈라레이 라텍스와 던롭 라텍스의 통기성 테스트거든요. 한번 보시죠. 왼쪽 게 탈라레이 공법이고요. 보시다시피 에어셀이 확연하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던롭 라텍스. 전혀 미동을 하지 않죠. 이만큼 통기성에서 차이를 많이 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경화제. 경화제가 던롭 공법에서는 필요했지만 탈라레이 공법에서는 필요가 없었죠. CO2를 이용하니까. 던롭 공법은 약간의 그 경화제 불순물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회사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탈라레이 공법은 전 세계에서 단 2가지 브랜드에서만 만들어내는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라텍스 제조 공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단점이 다 있겠죠. 던롭 공법 같은 경우에는 제조 설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 탈라레이 공법 같은 경우에는 품질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단점들이 있을 텐데, 던롭 공법은 제조회사마다 품질의 차이가 큽니다. 왜냐면 설명드렸다시피 제조 공법 자체가 굉장히 심플해요. 그렇다 보니까 주로 고무의 원산지인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데, 고무의 원산지이면서 만드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보니까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제조 기술이나 설비, 제조 공법은 유럽이
좀 더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공법이 바로 탈라레이 공법이고, 미국의 탈라레이 글로벌 그리고 네덜란드 비타 탈라레이가 이 공법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탈라레이 라텍스도 단점이 있겠죠. 제조 설비 자체에 굉장히 높은 비용이 발생됩니다. 당연히 라텍스가 비싸지게 됩니다. 라텍스 한 장을 만드는데 던록 공법보다 4배 정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생산성에서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설비도 비쌀 뿐더러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이 탈라레이 라텍스는 최고가 라텍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단 재미없는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3부에서는 던록 공법의 라텍스 그리고 탈라레이 공법의 라텍스, 이 중에서도 천연 탈라레이 라텍스와 합성 탈라레이 라텍스, 그리고 던록 공법에서도 밀도에 따라서 고무의 함유량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제 테스트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